안녕하세요. 오늘은 삼합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전에 했던 육합은 서로 좋아서 만나는 친구라면, 이 삼합이라는 거는 그 각 계절에 이런 사는 동네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뭉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무를 키우자 혹은 금을 캐자라는 이런 목표가 이렇게 명확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역할 분담이 이제 명확하고요. 또 서로 다른 특기를 이제 가진 세 명의 전문가가 만나면 이제 완전히 강력한 팀을 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사주에 삼합이 잘 짜여져 있으면 조직 생활에 능하기도 하고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도 해요. 각 계절에 이제 사는 애들이 3명이 모인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 정삼각형의 궤도를 그리면서 이제 뭉치게 되고요. 삼합 같은 경우는 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이제 바이바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고 나면 이제 이 결속력이 약해지는데, 이 어느 곳이나 어느 동네를 가거나 해도 어떤 조직을 가도 그 왕노릇을 하는 애들이 꼭 있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애와 마무리 지는 애, 이렇게 이제 3명이 모이게 돼서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목이라는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년도에 미리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봄이 시작되기 전에 겨울, 그러니까 이 해에서 이 목이 장생을 하는 거예요. 이 장생이라는 거는 이제 미리 씨앗을 뿌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라는 오행이 겨울에 이미 이제 태어나서 이 자기 계절을 만난 이 묘에서 정점을 이루고, 이 목이라는 게 더 이상 자라면 안 되고 이 자연에서 이제 그만해 하고 이제 멈춰주기 위해서 이제 토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미에 그 목을 저장을 해서 이제 생명 주기를 완성하는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목이라는 거는 해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묘에서 중심이 되고 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얘네들이 목국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해라는 거는 커다란 이제 어떤 물이잖아요. 이 안에 이제 나무의 씨앗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겉으로는 이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이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이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를 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짜는 단계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기획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나무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시작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시작을 잘하는 이 나무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시작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묘라는 거는 이 해묘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왕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 묘가 들어와야지 이 설계도가 현실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 자체가 세력을 모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동업자나 전문가가 결합해서 추진력이 폭발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람도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시작을 하자 하는 이제 얘가 실행 단계가 되겠죠. 어떤 한 오행이 계속 자라는 거를 멈추게 하려고 이 토라는 기운을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에서 그 목의 기운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묘미 목국이 완성이 되면 어떤 커다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틀이라든지 어떤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도 해요. 이제 관성일 경우엔 더 하겠죠. 그리고 이 해묘미로 인해서 어떠한 사이클이 완성이 돼서 저장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이 목이라는 기운 자체가 어떤 내가 아이디어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행을 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주에 뭐 해가 있다거나 뭐 미가 있다거나 할 때 이 묘운이 오면 내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던 생각이나 뭐 환경 같은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국은, 화를 만드는 애들은 뭐냐면 이 화의 전 단계, 이 봄에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목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인의 호랑이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화 여름에 얘가 왕지죠. 실행을 하는 거고, 술토 가을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것 자체가 이 불이 막 타오르면 막 퍼졌다가 금방 이렇게 확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확산을 나타내고 열정을 나타내고, 이 화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예절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에너지, 뭐 이런 누구나 알만한 이름을 그런 만드는 일이라고 보면 되고, 또 정신적인 가치나 이제 문명을 밝히는 에너지가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화의 시대고 이제 금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말씀을 전에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열정이나 확산이나 브랜드나 명예나 정신적인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뭐 광고라든지 IT가 굉장히 이제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미디어나 예술 혹은 연예인들이 이런 화 기운이 좀 있죠. 자, 인에서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겠죠. 얘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이제 튀어나가는 시작이에요. 얘도 목이죠. 또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세상에 내어 놓으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되는 거고요. 이 오는 좌우묘유 중에서도 그 도화살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운데 애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다 모이겠죠. 그래서 이제 동업이 되거나 이 불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빛나는 단계인데, 내가 사업을 하면 이때 이제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지고 이제 나를 빛내줄 그런 파트너를 만나서 시장을 점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술에서 화 기운을 여기 이렇게 싹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이제 창고에 가두는데요. 이 불화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 화려했던 활동들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고 내실을 다지면서 결과물을 이제 문서나 권리로 이제 저장을 하는 단계예요. 뭐 우리가 화끈하게 키워보자 하는 이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IT나 뭐 홍보, 아니면 예술, 아니면 교육 분야와 잘 맞아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둠을 밝히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멀리에서도 눈에 잘 띄고요. 사주에서 화 기운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남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업으로 치면 내 제품이 유명해지는 것, 즉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같고요. 나무는 아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만질 수 있지만 이 불이라는 거는 사실 만질 수가 없죠. 만지면 뭐 뜨겁기는 해도 뭐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국을 이루면 현실적인 물건 자체보다는 어떤 이미지나 평판, 이런 이름값, 명예를 이제 더 중요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 있는 분들이 보면 예의를 굉장히 이제 잘 차리시고 격식도 잘 차리고
또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제 대접받는 기운이고, 이 인호술의 삼합이 잘 짜여진 사람들은 돈보다는 좀 내 이름 석자가 더 중요하다, 좀 폼나게 살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금국을 이루는 건데요. 항상 전 단계라고 했잖아요. 이 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여름을 나타내는 사화에서 시작을 해요. 사화, 이 사에서 시작을 하고 좌오묘유의 도화의 가운데 유, 그 다음에 이 축토 다음 계절에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결실이나 또 의리 혹은 뭐 굉장히 금이면 이제 쇠덩어리도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뭔가 얘를 칼로 만들면 이렇게 뭔가 딱딱 자를 수 있는 숙살제기의 느낌, 또 어떤 딱딱한 열매, 얘가 이 안에 있는 애가 열매거든요. 이 열매를 맺어서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 원석을 녹여서 모양을 잡으려면 이 뜨거운 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여름에 시작을 하고, 또 이 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보석이고, 이 여름에 불로 잘 다 만들어진 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이 다 이렇게 빠진 완성품을 나타내고, 이 축토라는 거는 굉장히 그 겨울에 꽁꽁 언 차가운 땅인데, 이 잘 만들어진 이 보석을 그 안전하게 저장하는 금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결실 혹은 권력이나 금융이나 제조, 냉철한 판단, 이런 걸 나타내고요. 처음에 얘가 시작을 하니까 사화에서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설계를 하겠죠.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넣는 단계라서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하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 유, 좌오묘유의 유, 얘는 이제 그 칼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완벽한 시스템이나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고요. 이 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금을 이제 비축하는 건데, 사실상 이 축토가 사존에 있는 분들도 보면 저축이라든지 이런 걸 차고차고 잘 쌓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친구 중에도 보면 이렇게 축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깐깐한 것 같으면서도 구두쇠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실질적인 그런 금전적인 저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매우 현실적이고 이제 실리적인 이득을 잘 챙기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을 잘 준비를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금이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실을 이루잖아요. 항상 뭐 결과가 뭐야, 수익이 얼마야, 이렇게 따지는 현실적인 힘이 이제 강하고, 뭐 금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주식, 증권, 뭐 보험, 아니면 뭐 금속, 기계, 자동차, 의료, 아니면 이 금 자체가 이렇게 잘 계산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나 기계, 법조 이런 쪽에 관련이 이제 많아요. 사주내에 이런 삼합을 이루는 글자를 이루고 있으면 굉장히, 얘는 아니고 강하겠죠. 다음은 이제 수 기운인데요. 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단계인 가을에, 신금 가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자수, 좌우묘유의 자수에서 다 모이고 진토에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가을에 이 바위가 신이 바위잖아요. 물이 솟아서,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서 한겨울에 이제 큰 물을 이루고, 이 봄에 습한 땅이 이 물을 가두는 거예요. 얘가 이 물을 여기 흙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를 나타내잖아요. 정보와 이런 지식, 또 물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유통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상징을 하고,
정보나 물자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일을 이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신자진으로 흘러가게 되면 유통이나 물류, 해운이나 무역, 혹은 뭐 정보 처리나 주류, 술 같은 거, 해외 관련 사업이 있겠죠. 요런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신에서는 항상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태동을 해서 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와 지식을 수집을 하고 이제 좀 전략을 짜는 단계고요. 자에서는 이제 그 깊은 바다처럼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소수 정예로 핵심 인력이 뭉쳐서 깊이 있는 이제 노하우나 기술력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 진에서는 이 물을 가두는 거대한 댐이거든요. 이 물을 가두는 이 진이. 그래서 확보된 기술과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을 하거나 다음 단계 목으로 갈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해묘미 목국은 이제 막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 혹은 창조, 이제 새싹을 막 틔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제 유를 창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노술 화국은 이 불처럼 열정이 있고 어떤 홍보를 나타내고 또 불꽃처럼 널리 알리고 이제 확장을 하겠죠. 다음에 이 사유축은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결실이나 실리적인 거, 또 단단한 결과물을 만들고 이제 수익화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현금이 요 금과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자진 수. 얘는 이제 지혜를 나타내잖아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어떤 플랫폼, 정보의 에너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내에서 내가 뭘 할지를 보면 그 왕지를 보면 되겠죠. 왕지를 보면은 내 결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 이거는 내가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 혹은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내가 뭐 사주가 강하냐 혹은 약하냐, 신강이냐 신약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상황이 나오겠죠. 다음은 방합인데요. 방합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뭉치는 삼합이거든요. 이 한자가 어느 한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봄길이, 여름길이, 가을 신묘술, 겨울은 해자축, 이 애들끼리 뭉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끌리는 육합과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요. 얘네들은 이제 계절 이 자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과 같은 환경을 이제 공유하는 글자들끼리 뭉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과 기운을 공유하는 이 세력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글자가 완성이 되면 환경의 변화나 세력의 장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거든요. 이 방합이 왜 세력이 가장 강력하냐면요. 같은 동네에 있는 애들끼리 뭉쳐진 거기 때문에 삼합은 목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삼합은 목적이 있어서 뭉친 애라면 이 방합은 같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어떤 가족이나 혈연이나 지연처럼 굉장히 친한 이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그런 힘이거든요. 또 이 같은 계절끼리 뭉쳤기 때문에 결속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방향이 어떤 이 목이라는 에너지 혹은 불이라는 에너지 아니면 금, 수라는 에너지로 쓸렸기 때문에
이 방압이 제대로 짜여지게 되면 다른 오행들은 이게 힘이 좀 삐리리 약하겠죠. 그래서 이 방압이 완성이 되면 내 환경 자체가 완전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 사주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 인생을 되돌아봐서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그 틀 자체가 이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어떤 그 기운이 한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내가 저항을 할 수가 없고 이 한복판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 파도에 따라서 이 방향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게 그냥 최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방합이라는 거는 공간적인 느낌이 더 있고 또 삼합처럼 그 비즈니스적인 효율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좋든 싫든 뭐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얘네들 자체가. 그래서 방합이 있는 사람들은 뭐 가문의 일이나 그 사주내 뭐 고향의 일이나 혹은 자기가 속한 어떤 끈끈한 조직, 꼭 가족뿐만 아니라 뭐 어떤 끈끈한 조직의 일에 이제 깊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을 이제 쌓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이 목국을 이루면 이 봄인 인묘진이라는 글자 3개가 합치면 이렇게 방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나무라는 것 자체가 땅을 뚫고 나와서 위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기운이잖아요. 나무는 이제 곱게 자라려 하고 숲을 이루면 막 이렇게 가지가 막 이렇게 서로 얽혀서 함부로 못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나무를 잘 보면 서로 알아서 이렇게 잘 자리를 피해주면서 자라거든요. 그거 안 되는 애들은 다 이제 가위로 잘라내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조직의 규율이나 위계 질서나 이제 통제를 상징을 하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그 조직이 가진 규칙과 틀 속으로 이제 강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묘진 방합이 완성이 되면 이때 입대를 한다거나 뭐 대기업에 뭐 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내 환경이 바뀌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해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거는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요. 뭐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면 뭐 나는 네 편이야 하는 이런 세력이 많이 뭉치게 될 것이고,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면 따돌림이나 집단적인, 왜냐면 이 인묘진이라는 것 자체가 나랑 같은 그런 동네에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배신이나 이제 구설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이 더 훨씬 크겠죠. 그리고 이 극단적으로 오행이 쏠리게 되기 때문에 오행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화를 보면 사오미가 여름을 나타내잖아요. 이 화라는 거는 뭐 여름, 뭐 남쪽, 화, 불화 해서 이제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이 여름의 글자들이 다 모이면 완전히 세상이 온통 이제 용광로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나 어떤 화려함이 나타나는데, 만약 공부를 시작을 하거나 뭐 어떤 문서를 쥐게 된다거나 뭐 명예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건 육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한 이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방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직급이 올라가거나 평생 살 주택을 계약한다거나, 이게 이제 인성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그러겠죠. 만약에 뭐 불이 너무 강하면 주변이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감정 조절이 어렵고 성격이 급해진다거나 아니면 건강상으로 심장이나 혈압, 정신적인 공황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어떤 인간관계 기복이 생기기가 쉽더라고요. 이런 방압이 저는 그냥 처음에 그냥 외우기만 했을 때는 이게 방압이야, 목이야, 화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서 나타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고요. 인생에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국은 당연히 가을이니까 이 신유술이 되겠죠. 신유술이라는 거는 가을에 숙살지기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기운이 뭉쳐진 건데 어떤 차가운 단단한 바위산이나 어떤 이런 칼날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이 금국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이제 중요해지는데 뭐 동업을 하거나 이제 큰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금이라는 강력한 기술이나 또 결과물을 내야 하는 이제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는 경쟁적인 이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이런 그 금기운의 기술을 증명을 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기도 하고, 뭐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현실적으로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 결단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 우리가 좋아하는 돈, 결실이 되잖아요. 또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맺고 끊음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법조계나 군인, 경찰, 이제 혹은 또 큰 규모의 금융업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되고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았던 사람들한테 이 금기운이 오면 이걸 쳐내니까 좋겠죠. 제가 지금 딱 요 금기운이라 다 이렇게 잘라지는 대운에 맞이를 해서 완전히 상황이 다 바뀌어서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 만약 금이 너무 강하게 되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자르기 때문에 주변 남는 사람이 없게 되고 냉정하고 잔인해 보일 수도 있겠죠. 또 건강상으로는 뭐 폐 혹은 대장 혹은 뼈 이런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가 사주에 이 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날카로운 그 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종이 같은 거에 굉장히 잘 베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유날에 그 금전이 들어오려나 했는데 금전이라기보다는 이 유가 복음이 돼서 요날 손가락 부러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 있는 분들은 항상 이 뼈 이런 거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수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해, 자, 축이 되는데 이 겨울은 한겨울에 이제 물과 또 얼음이 하나로 뭉친 거잖아요. 이 겨울을 생각을 해보면 어둡고 고요해서 뭐 사람들이 다 밖으로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고요해 보이지만 이 속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심해와 같거든요. 이 거대한 재물의 흐름이나 지식의 저장, 이 환경으로 이 축에 들어가게 되는데 겨울에 겨울에 그 개미와 배짱이 보면 다 이렇게 저축해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돈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반대로 돈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금융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또 뭐 어떤 계속 이 겨울에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학문적인 환경에 강제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묶이거나 뭐 내가 투자를 했다면 재물에 묶이거나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또 이 재물이 묶인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연구 단계이긴 한데 확실히 이게 합이 들어가면 좀 팔려는 생각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봐도 이걸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혹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수라는 것 자체가 지혜나 연구나 어떤 뭐 저장하는 힘이고 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깊이가 좀 남다르고 또 학문이나 종교, 철학, 또 보이지 않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이 수가 좀 총명하다고 하잖아요. 또 물이 너무 많으면 고여서 썩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실행력이 이제 떨어지고 속을 내비치지 않아서 주변에서는 이제 좀 음흉해라는 오해를 받기 쉽고요. 또 건강상으로는 신장이나 방광, 부인과 질환이나 이런 냉증을 주의를 해야 하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임묘지는 목국이었죠. 사오미는 화국이었고 신유술은 금기운, 또 해자축은 수기운이죠. 이 목기운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사람 농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람 농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이 사오미는 어떤 빛을 나타내잖아요. 빛처럼 빠른 거, 불이기 때문에 어떤 IT 쪽, 뭐 빛의 세상인 어떤 나를 내보이기 때문에 어떤 명예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신유술 같은 경우는 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 딱 자르는 거, 또 재물 혹은 이제 권력의 이제 상징이 되고 또 해자축은 물이기 때문에 어떤 물의 지혜, 또 정신이나 연구 이런 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 간의 어떤 인연의 굴레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마음 아파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 이게 내 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럴 때 나한테 주어진 어떤 메시지는 뭘까?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 인과 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내가 잘했던 못했던, 뭐 내가 배신을 했던 배신을 당했던 똑같이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면 진짜 지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어떤 그 에너지가 뭉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무라는 에너지가 뭉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차크라 열고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요즘 관심이 있어서 보고는 있는데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도 한번 몸으로 체험을 그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요즘 그런 쪽도 좀 찾아서 보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차크라 뭐 수련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